안녕하세요. 8월 24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와포드의 브라이스는 팀과 상호 해지를 했습니다. 와포드는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를 했고, 이 수비수인 브라이스는 계약을 상호 해지하는데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 소식을 알렸으며,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풀백인 그는 와포드에서 2경기를 출전했었습니다. 그는 상호 해지 후에 터키의 앙카라 귀지와의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새롭게 팀을 얻어가지고 이제 데뷔를 할 것이라고 해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호 해지를 했다 해가지고 혹시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궁금해 하실까봐 소식을 가져왔고요. 프리미어 리그의 맨유는 시가총액을 4조 원이 돌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브라이튼전 패배는 물론 부실한 보강과 포그바의 이적설, 무리뉴의 위기설까지 현재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맨유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스닥에 상장된 맨유는 브라이튼전 패배 이후 14%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 현재 주당 24.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으로 봤을 때 현재 시총이 4조가 넘어섰다고 해요. 이는 우드워드 부회장의 뛰어난 성과이며 그는 시바스와의 파트너십은 물론 2,500만 달러, 280억으로 소매스폰도 함께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맨유는 피치 위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업 분야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맨유의 메가클럽의 모습은 점점 더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팀을 그렇게 말하죠. 축구만 잘하면 되는데 아유, 브라이튼에게 3대2 패배를 하니 아유, 돈은 많은 건 부럽다. 부자야 부자. 재벌. 졸부가 아니죠. 졸부가 아니라 여기는 재벌. 아, 부자예요. 부상당한 산체스는 SNS에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며 또 한 번 맨유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맨유의 산체스가 자신의 SNS에 중요 정보를 흘렸습니다. 무리뉴의 맨유 감독은 자신이 계속 함구했던 산체스의 부상 복귀와 곧 실전에 나선다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으며 산체스의 복귀는 더할 나위 없이 맨유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선수 개인이 자신의 훈련 복귀 소식을 대문짝만하게 공개하며 토트넘전 출전이 유력하다라고 알린 것은 분명 무리뉴에게나 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산체스가 브라이튼이 맨유에게 이겼을 때도 자신의 새로운 모델 JJO 모델의 영상을 그리고 링크를 올려가지고 많은 맨유 팬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단은 멘탈이 마탱이 같고 이게 어설프게 겁먹들어서 그래. 어설프게 되게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어설프게 노는 거에 맞들리면은 확 놀아야 되는데 어설퍼. 저 뒤에 막 팔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개 이상해. 그리고 나는 이 영상을 봤을 때 군대에서 찍은 줄 알았어. 어디 이 관물함인 줄 알았어요. 관물대 걸려있고 뭐 관물대 맞지 뭐 따지고 보면. 여튼간에 맨유 이렇게 있고 관물대에서 있는 뭐 군대에 있는 군인 그런 느낌? 뭐 맨유 되게 좋아하는 하사 머리도 막 저렇게 깎아가지고 씨. 이상해. 아무튼 요즘에 맛이 많이 갔어. 심각해. 실력도 심각하고 멘탈도 심각하고 안 이럴 때는데 뭐 맨유 가서 뭐 춤을 추질 않나 막 이상해. 아무튼 코엔트랑은 자신이 실종된 적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이제 올렸습니다. 파비오 코엔트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스페인 언론인 아스가 제기를 했고 이 기사는 짧은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 스페인 신문사는 포르투갈컵 결승전 이후 코엔트랑이 실종이 되었다
라고 주장을 했으며 실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코엔트랑은 이 의혹을 끝내기 위해서 코엔트랑 자신이 훈련받는 곳에 사진을 공개를 했고 포르투갈 출신의 이 30살 선수는 지난 시즌 스포르팅에 임대되어서 활동을 했으며 로페테기의 계획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코엔트랑은 내년 6월 30일까지 250만 유로 33억의 높은 급료를 받을 예정이라서 이적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레알이 이 선수에게 이제까지 이적료와 급료까지 합치면 700억을 넘게 썼는데 코엔트랑은 레알에선 실패했죠. 물론 뭐 무리뉴 있을 때 좀 많은 스타일, 그러니까 이 풀백만 아니라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간간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경기를 좀 뛰었다 한들 코엔트랑은 레알에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임대도 계속 갔다 왔던 거고, 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여튼간에 다행히도 코엔트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코엔트랑 친구들끼리 배 타다가 뭐 전복돼가지고 다친 사람 없지만 그때도 막 코엔트랑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 형 중에 약간 잠수 탄 스타일인가 봐요. 좀 힘들고 그러면 좀 뭐 쉬고 싶어하는, 뭐 남의 말 듣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정리가 필요한 사람. 극혐 핵극혐. 쉴 거면 가족한테 말을 하고 쉬든가, 뭐 말도 없이 나가가지고 뭐 사춘기야? 짱나게? 왜 그래? 저런 애들이 남들이 자기 걱정해주는 거에서 막 그런 희열감 느낀다고. 내가 남들이 날 찾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졸라 짱나게. 사람이 연락을 하고 살아야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나이 30살 먹고선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관종이죠, 관종. 그래서 가족들 얼마나 걱정했겠어. 아니 실종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막 그랬겠냐고. 전화 한 통 해주고 그냥 쉬고 있다 어디 있다 말하면 되지. 가족도 못 믿는 거야 뭐야.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는 에누어 엘 가지를 임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릴 소속의 미드필더이지만 이 선수는 아스톤 빌라로 1년 임대를 계약하며 다시 잉글랜드 무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해마야? 뭐지? 궁금하네요. 내 기억에 맞자면 엘 가지에 레스터 시티 있던 애 아니에요? 레스터 시티에서 안 맞아가지고 나온 애 아닌가? 봤던 것 같은데 조금이지만 헷갈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선수 알고 있기로는 레스터 시티 있던 애로 알고 있는데 릴을 안 입고 그냥 다시 아스톤 빌라 챔피언십으로 가서 뛸 건가 봐요. 잉글랜드 무대 좋아하나 봐. 못했겠지 뭐. 못했으니까 나갔겠지 뭐. 맨시티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뷰한 콤파니의 인터뷰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빈센트 콤파니는 이제 맨시티 공식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전 서로 간의 그런 라이벌리와 그 다음에 뭐 라이벌 더비니까 당연히도 놀림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자신 스스로는 그런 더비 경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몇몇은 서로가 정말로 증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그냥 그 경기를 다른 경기보다는 더 이기고 싶어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상대 클럽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 증오의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뭐 실제로 콤파니의 가족 중에 그 맨유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좀 신기한데 벨기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실제 가족 중에 맨유를 응원하는 가족들이 자신이 더비 경기를 할 때쯤이면 항상 뭐 맨유를 직접적으로 응원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것을 가족이 아닌 팬으로 봤을 땐 맥락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증오를 벗어난 좀 더 심한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팀 선수에 대한 가족을 욕한다든지 아니면 와이프를 욕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안 좋은 말을 할 때의 대부분 상황을 보면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뭐 그냥 이거는
뭐 아무래도 콤파니가 짬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뭐 이 뛰면서 더비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 물어보니까 뭐 나는 뭐 더비 재밌다, 뭐 좀 더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경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얻는 쾌락도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훨씬 더 크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데, 가끔은 뭐 너무 과한,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아우 과몰입 지려 뭐 이런 거, 과몰입 좀 그만 이런 거. 과몰입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빨간 셔츠를 입고 있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죠. 농담이지 이걸 진작에 누가 말해. 그냥 우스갯소리 쪼까 한 거지. 이걸 만약에 진지하게 말하려면은 좀 완전 그 원래 선수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좀 뭐 너무 직선적인 스타일이어야죠. 네. 콤파니 그런 스타일 유형은 아니니까 사실. 근데 콤파니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콤파니 그 되게 유명한 움짤 있잖아요. 자기 딸한테 태클했다가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잖아. 그 이제 선수 가족들 애기들 가끔씩 잔디에 나와가지고 노는데 딸내미가 막 와 뛰어가는데 콤파니가 잡아야 되는데 너무 좀 멀어져가지고 그거를 뛰어가가지고 태클 걸더라고. 딸이가 퍽하 넘어져요. 퍽하 넘어져. 진짜 완전 퍽하고 넘어져. 정말 우리가 퍽한다라는 느낌이 잘 맞을 정도로 정말 퍽하고 넘어져. 그러면서 다시 딱 들고 가는데 뭐랄까 전형적인 아빠가 놀아주는 느낌? 아빠들은 좀 약간 그렇게 와일드하게 놀아주면서 이제 엄마들은 되게 막 아끼고 가꾸고 뭐 이렇게 놀잖아요 보통. 근데 아빠들은 약간 아이들하고 슬랩스틱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이제 몸으로 놀아주니까. 아무튼 좀 웃겼어요 그거 태클하는 거 진짜. 약간 직업병? 직업병 같더라고, 직업병. 그 정도 태클이면 다행이지. 어우 씨, 야 씨, 저기 펠라인이 따려서 큰일 날 뻔했다 씨. 자, 다음 소식은 파리 생제르맹 구상이 없는 드락슬러는 현재 세비야와 임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비야는 파리 생제르맹 구상에 제외된 상황이고, 세비야는 파리 생제르맹 구상에 제외된 율리안 드락슬러를 데려오려고 임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비야 언론인 라디오 세비야에서는 드락슬러에게 적절한 오퍼가 들어올 시에 이 팀을 떠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팀을 떠나는 것은 드락슬러 또한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드락슬러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 계속해서 임대에 관한 이적을 시키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이적 시장이 많이 닫혀 있고 그나마 돈을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스페인이 더 유력하죠. 프랑스나 분데스보다는,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스페인이 그래도 파리의 느낌에 맞게 돈을 그나마 좀 맞춰줄 수 있는 클럽 중에 하나니, 이 리그니까. 그래서 아마도 드락슬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비야로 임대 가면서 완전 이적 조항까지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할 듯해 보여요. 맨유 팬들은 우드워드 아웃이라는 배너를 단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맨유 팬들은 월요일날 있을 토트넘전에 에드 우드워드의 사임을 요구하는 배너를 단 비행기를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맨유의 부회장인 우드워드는 최근 맨유의 감독인 무리뉴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을 영입하는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리뉴 감독의 행동에 대해서도 현재 우드워드가 주시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지난 일요일 있었던 브라이튼전에서 리그 첫 원정 패배를 당했으며, 이에 팬들이 행동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배너에는 우드워드뿐만 아니라 맨유의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 또한 함께 타겟으로 삼아져 있다라고 하며, 이번 월요일에 있을 토트넘과의 경기 1시간 전쯤에 경기장 위에 비행기를 띄울 것이고, 해당 배너의 내용은 ED는 뭐 우드워드 이름이지, 에드 우드워드의 이름이고, ED 아웃, 그 다음에 LUHG 러브 유나이티드 H 글레이저, 뭐 맨유를 사랑하고 글레이저를 증오함이라는 문구가 쓰여지면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맨유가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이 배너를 띄우는 거는 잉글랜드 내에서는 사실 많이들 쓰고 있는 항의 문구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 기억하시죠? 맨유가 아무래도 돈이 많고 팬덤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 비행기 하나 띄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 이런 거 이 정도야 뭐 하늘에 이 정도 띄우는 거야 뭐. 근데 이것도 다 보면은 허락을 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늘에 띄우는 것도 당연히 신기했어요 좀. 은근히 이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 우드워드에 대한 비판을 왜 맨유 팬들이 할까? 난 속으로 우드워드가 지금 뭐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 뭐랄까 맨유를 상업화시키는데, 그리고 이런 더욱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드워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드워드가 욕먹을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잉글랜드 내에서의 무리뉴 평가는 우리는 이제 많이 무리뉴가 맛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는 외국도 똑같아요. 근데 막상 팬들은 좀 우드워드를 지지하지 않을까? 아니 우드워드 무리뉴를 지지하지 않을까?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봤을 때 지금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팀에 많은 수비수가 있어도 정말 새롭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수비수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일 테고, 특히나 브라이튼전을 봤다라면 그거 뭐 린델로프 그런 거 뛰는 거 보고 그 성이 차갔어요 그거. 근데 눈에 말하지만 맨유는 퍼거슨 시절 그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퍼디난드, 비디치 뭐 이런 그 최고의 수비수들 말고도 그 전부터 그 중앙 수비수만큼은 정말, 그리고 다른 데서도 뭐 거의 최고의 선수들만 섰었는데 지금 뭐 막 거기 막 린들러프 뛰고 거기에 막 바이 뛰고 뭐 그 성이 차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드워드가 뭐 새로운 수비수를 사는데 반대를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거이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에 토트넘 경기가 열리면 아마 미리 찍혀가지고 영상에 잡힐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꼭 한다고 하니까. 우드워드와 글레이저 가문을 욕하는, 사실 글레이저 그 가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행동이 되게 많았었고, 예전에 과거, 요즘은 좀 안 하는데 맨유가 그 노란색과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머플러가 그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맨유 팬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가? 원래? 비판적인 이제 뭐랄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초록색과 그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그 머플러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뭐 하고 오는 분들이 있죠. 네. 여튼간에 뭐 그런 적 있었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이천수 후배인 샤비 프리에토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돌아와 선수 영입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샤비 프리에토의 복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의 은퇴 후에도 클럽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는 현재 클럽의 디렉터인 로베르토 올라베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그의 직책은 스카우터 중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소년 담당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어린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역할, 그 권한 뭐 그런 거. 이전에 그 샤비 프로젝트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그 유튜브에 슈퍼로브 가보시면 이천수 선수가 뛰었던 레알 소시에다드의 레전드이고 원클럽맨이고 과거 이제 이천수와 같이 팀메이트도 했었으니까 재밌는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노래 잘해요. 강원FC의 함성민 선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적발로 인해서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라 활동 정지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FC의 함성민 선수는 지난 20일 새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는 아직 경찰 조사 중에 있다고 하며, 연맹은 함성민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임은 분명하나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파악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상벌 규정의 활동 정지 조항을 적용해서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하고 차후 본인의 진술서 확보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 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처벌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징계라고 하면서 지금 함성민 선수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건 60일, 실제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90일까지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시로 잠깐 하는 거고, 이 처벌이 역시 나오면 구단과 협회, 연맹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해요. 함성민 그래 좀 나왔는데 경기 좀. 함성민 경기 좀 나왔죠 그래도. 안 나와도 돼. 지금 어차피 이범영 있는데 밀려서 그런 건가 밀려서? 약간 김동현 선수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대탈출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또 얼굴 보니까 약간 김동현 느낌 좀 났어. 그치? 맞아요, 이용님 말씀이. 네. 그거는 얘기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창피해서. 바르셀로나 감독인 발베르데는 자신이 봤을 때는 이번 시즌부터 라리가에서 시행될 VAR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밝혔습니다. VAR은 심판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며 특히 페널티에서의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그러나 VAR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가늠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의 흐름인데 VAR이 경기의 흐름을 방해할까봐 두려운 것 또한 사실이며 축구는 빠른 스피드의 경기인데 스스로는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해 못하냐면 내가 라리가 볼 때마다 이건 모든 팀이 적용되는 건데 라리가는 VAR이 적용되기 전에 심판이 뭐만 불면 난리쳐요. 그냥 거기는 단체로 심판을 둘러싸가지고 이거는 다 똑같아요. 이 1위 팀부터 꼴찌팀까지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는 가가지고 다 가서 블라블라해. 다. 진짜 막 둘러싸가지고 얘기하면 심판이 나가라 뭐해라 그래서 흐름 끊는다 하는데 똑같아요. VAR 하나하나 흐름 끊는 건 그런 것도 너무 약간 그 흐름 유지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발베르데가. 이게 어쩌면 더 그 전에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심판이 설령 맞는 심판을 내렸어도 그냥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승질난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에 대한 질도 떨어질 테고 안 좋은 반칙도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VR이 있으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죠. 왜냐면 TV 화면에 다 나오고 심판은 그것을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VAR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다음 소식은 에버튼의 스타인 월콧은 시구르드손과 생크 토슨이 앵그리버드 에볼루션의 캐릭터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3명의 에버튼 스타들이 프리미어리그 선수 최초로 앵그리버드 캐릭터로 변신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월콧과 시구르드손, 생크토스는 앵그리버드의 새로운 모바일 버전 유명 게임에 등장하며 어린 에버튼 서포터들에게 확실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인조들은 모두 게임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과 어울리는 특성을 부여받았으며 잉글랜드 국대 공격수 출신인 월콧은 이 노랑 색깔의 새인데 앵그리버드 에볼루션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미드필더 시그루드스는 노르딕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으며 요거겠죠 요거 네, 뽐내고 있으며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시그루드손의 캐릭터는
그의 정교하며 완벽한 세트피스의 딜리버리와 같은 이제 좋은 패스 유형의 특징이 이 게임 안에서는 드러나 있지는 않고, 터키 공격수인 토스는 그의 문화적 뿌리를 반영했으며 그의 본능적 마무리 능력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앵그리버드는 에버튼 셔츠 소매 스폰서로 2년간 계약을 맺었으며 이와 같은 이벤트가 성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빠르고 얘는 정교하지만 뭐 시그루선 이 캐릭터는 노멀한 거지. 그냥 다 빠른 것도 노멀하고 정교함도 노멀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아이템 먹으면 이런 거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더 먹으면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 선수 하나하나 이게 뭐 또 있나 봐요. 네. 별로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2018년 가장 많이 검색된 팀이 되었습니다. 구글 데이터에 따라서 2018년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팀이 되었습니다. 레알은 뭐 자신들의 브랜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레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팀이 되었고, 지난 5번의 챔피언스 리그 중 4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드리스타, 이 전세계 97개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다라고 하며, 그 다음으로는 바르셀로나, 아스날, 리버풀, 맨유가 레알의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레알의 이 인기가 사계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에서 디지털 검색 목록의 상위권에 들어갔으며, 그중 유럽 국가인 스위스, 러시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북미 대륙은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마지막으로 북아메리카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스페인 성향이 짙고 레알 편향 기사를 내는 마르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구라죠? 안 믿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안 믿냐면, 이게 한국에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아스날이 제일 인기가 많대. 그게 말이 돼? 아니, 한국에서 맨유도 아니고 레알도 아니고 아스날. 내가 안 믿는 거 이거 뻥이야. 이거 지들 좋게 대충 낸 거라고 우리가 모를까봐. 어떻게 한국이 아스날이야. 그런 건가? 아스날 놀리려고 검색한 건가? 아니, 말이 안 되지, 씨. 아무리 특정 기간만 있어도 나는 아스날은 아니라 생각해요, 진짜. 아무리 진짜, 아니, 왜냐면, 차라리 내가 박주영이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왜 박주영 안 나오나? 이렇게라도 검사를 하니까. 버닝스터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도 이거 기사 보고 헛웃음이 크크크. 그러니까 기사 났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어둠이 아사모? 뭐 또 모르지. 근데 진짜로 박주영도 있으면은 뭐 박주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검색이라도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내가 만약에 뭐 맨유나 후아유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슬. 아스날. 그렇죠. 그랬으면 모를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가 기사가 잘못됐거나 너무 단기간 조사했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지 않았을까? 뭐 벵거가 나가네 만에 했을 때 그때.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조사할 때 나온 것도 없고 기사에.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아유님, 뭐 진짜 버니스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한국은 맨유가 압도적이지. 내가 그 기사가 만약에 맨유였으면은 믿었을 텐데, 그래서 안 믿어요. 뭐야? 텔레그래프의 맨노는 필수 구매 조항이 없다면 도르트문트로 임대 보내지 않을 리버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필수 구매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면 디보크 오리기가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돌파구를 찾으려 열일하고 있는 도르트문트가 오리기 영입권으로 대화를 현재 리버풀과 매일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오리기가 다른 클럽에서도 뛰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단순한 1년 임대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내년 계약까지 1년이 남은 채로 복귀하는 것이 오리기 포텐이나 리버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데니 잉스를 2,400만 파운드에 팔고 싶어 했지만 리버풀은 사우스햄튼과 2,000만 파운드 290억에 완전 이적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단 리버풀과 도르트문트 양쪽 클럽들이 최종 이제 금액과 완전 이적 시점을 합의할 수 있다면 오리기 거는 조금 더 금액이 낮춰져서라도 잉스건과 비슷하게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뭐 몸 상태가 아니라 일단 이 선수가 아직까지 존심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좀 밑에 팀, 하부 팀은 또 가기 싫고 나름 챔피언스 리그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물론 그 오리기 선택이니까 뭘 할 수 없죠. 여튼간에 지금 도르트문트도 공격수가 영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황이라 지금은 누구든 데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오리기라도 데려오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이 어떠한 좀 더 좋은 조건을 붙여가지고 도르트문트에 보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리그가 시작될 텐데 빨리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을 수 있어. 사람 쓰던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뭐. 한때 주급 4,300만원씩 꼬박꼬박 받던 칼튼 콜이 파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파산 판결을 받았대요.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매주 4,300만원씩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부자가 되고 아마도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축구 선수는 주급 3만 파운드 4,300만원씩 매주 벌고도 은퇴 후 금방 이를 모두 탕진하고 파산 신청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때 웨스트햄과 아스톤 빌라에서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칼튼 콜의 이야기이며 영국 언론은 주급 3만 파운드를 받는 상황에서 이 선수의 평생 벌어들인 금액이 수백억 원이 되는데 칼튼 콜은 런던 고등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조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콜은 첼시 유스팀에서 성장해 첼시와 웨스트햄, 아스톤 빌라 등 프리미어리그 주요 클럽에서 활약했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뛰었을 만큼 실력이 좋은 공격수였습니다. 물론 연봉도 높았고 콜은 전성기 시절에 2007년 웨스트햄에서 많은 금액의 주급을 받으며 큰 금액의 연봉을 또 챙겼었는데 콜은 그 이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리그에서 뛰는 등 아시아 변방에서 활약하다가 올 3월에 쓸쓸히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씀씀이를 이기지 못했는지 그처럼 많은 돈을 벌고도 끝내 파산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콜이 도박이나 사기 등 외부적 요소로 파산 조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가 써서 파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백억 원을 벌어서도 부자는커녕 파산할 상황이 온 그에게 많은 팬들이 궁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망한 거죠 뭐. 많이 쓰고 뭐 하다가. 네. 참 이래서 이 운동선수들은 노후 준비 잘해야 돼. 왜 실제로 운동선수 시절에는 훨씬 더 유망하고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었던 선수들보다 적당히 돈을 벌어서 이제 그냥 운동선수 조용히 은퇴한 선수인데 재테크 같은 거 잘해가지고 막 되게 건물 부자 되고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오히려 신기하게도. 네, 서장훈은 완전 초 A급이지. 그 사람은 이제 뭐 재테크도 잘한 거고 돈도 잘 버는 거니까. 서장훈은 아직도 우리나라 그 기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에브에는 사실 와이프가 이제 좀 그 얘기 해봐서 뭐하냐, 괜히 또 요즘에 괜히 그런 거 잘못 얘기했다 또 큰일 나요. 아무튼 그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통수 맞은 거니까. 임선동도 건물 부자래요? 하긴 뭐 임선동도 어렸을 적에 더 유명했던 거지. 사실 대학교 때 그리고 막 데뷔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건물 부자라면 뭐 자신이 재테크를 잘 한 거겠죠. 그거 다 능력이야. 머리 똑똑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빌바오의 무니아이는 재계약이 현재 순항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엘 코레어 소식통에 따르면 어슬레틱 빌바오의 이케르 무니아인의 재계약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협상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이 빌바오 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자신이 있으며 무니아인의 계약은 2019년 6월 30일 날 끝난다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은 무니아인을 다시 한번 고주급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사실 무니아인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에 있음을 직접 밝힌 적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프리시즌을 보낼 때 무니아인이 구단과 인터뷰에서 뭐 지금 빌바오와 잘 이야기 나누고 있고 다시 한번 재계약에 좋게끔 흘러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빌바오 팬들은 무니아인이 떠나지 않고 팀에 남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가입하시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감상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어리그 한 라운드당 최대 8경기가 생중계가 됩니다. 라리가 전경기 생중계, 10월달 엘클라시코 등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UFC 넘버링 경기, 그리고 한국인 선수 출전 경기, NBA 1일 최대 6경기,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전경기 생중계, 9월 네이션스리그 생중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신규 가입 회원은 한 달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시즌권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 중에 있으며 이 링크로 들어가서 가입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따봉.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뭐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오락하실 때, 라디오 듣고 싶으실 때, 주무실 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음성 파일을 들으실 수가 있고 와이파이가 열렸던 데에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꺼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TV, 아프리카 VOD에서도 제 영상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오, 바이바이.